안녕하세요. 코리아 루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제 8월에 들면서 점점 더워지고 있죠, 여러분들. 날씨도 상당히 덥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경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코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후반부예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진 않고요.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만큼 치열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일시적으로 하락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온통 유튜브나 뉴스도 보면 뭐 한일 관련 얘기가 계속 터지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모든 위기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데 요새 계속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경제가 연결돼서 가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거의 다 들어줬죠. 일본 욕을 다 들어줬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뭐 99% 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잔상이 남았어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요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공평하게 얘기한다면 일본이 아직도 국력 위입니다. 경제 규모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우리는 한 요 정도 따라왔죠. 옛날에 이 정도 갔다가 계속 발전해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거의 더 올 오케이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세계 경제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강대국이 힘을 발휘해서 그런 일들은. 그랬을 때 대부분들은 정치권에서 좀 힘이 약한 나라의 정치권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하나로 뭉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로 뭉쳐서 전쟁을 치르듯이 했어요. 그걸 이겨나가려고 정복을 모색했죠. 뭐 거기에 여와 야가 없습니다. 무역 전쟁인데 그 여와 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여와 야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판이고요. 아직도 자한당 말고도 민주당 안에서도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자신의 밥그릇만 보는 거죠. 나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정치 얘기는 별로 안 하려고 했지만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벌어진 것 같아요. 국력이 하나로 뭉쳤을 때 국민과 정치인들이 힘이 하나로 뭉치고 공무원들이 하나로 뭉치잖아요.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더 빨리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일본과 우리나라는 언젠가 부딪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패권을 바꾸는, 그러니까 순위를 바꾸는 거죠. 경제 규모의 순위를 바꾸는, 세계 경제 순위를 바뀌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일본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장기간 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아베도 자신의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아와서 정치 얘기 좀 자제를 하기로 하고요. 경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주가나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더 빠질 거예요. 힘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제가 판단하는 거로 봐서는 일본의 자금이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처럼 크진 않아요.
IMF 때 우리나라가 결정적으로 뒤통수를 맞은 게 일본입니다. IMF 때 물론 약간 무능한 정권도 있었지만 김영삼 씨가 약간 무능하긴 했죠. 일본이 뒤통수 칠지 안 칠지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마지막 자금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뒤통수를 크게 맞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때보다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쳐도 어느 정도 막을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근데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규모가 뭐 30조니 뭐 40조니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일본 자금이 50조 들어와 있습니다. 50조 들어와 있고 실질적으로 금방 뺄 수 있는 자금은 거기서 30조밖에 없습니다. 바로 뺄 수 있는 자금, 한 달 안에 바로 뺄 수 있는 자금 30조 정도입니다. 30조. 우리나라 지금 경제 규모 세계 7입니다, 여러분들. 7이에요, 7이. 막을 수 있느냐? 지금 시기에 충분히 막습니다, 여러분들. 허튼 짓만 안 한다면, 정부가 허튼 짓만 안 한다면 충분히 막습니다. 그 허튼 짓은 어디냐? 갭투자꾼들 살리지만 않고 건설에다 헛지릇한 거 막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경제 규모가. 충분히 막을 수 있고요. 단기간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이게 지나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그게 통과되면 엄청나게 성장할 겁니다.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요. 어쨌든 하나가 돼서 이 돌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지금 다시 3천억 관세를 또 때렸죠. 미국 애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아요. 언제 끝나냐? 미국이 중국의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 때, 금융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나라처럼 IMF 들어와서 작살을 낼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끝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도 중국이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국부를 늘리고 자신의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제가 초기부터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일관되게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계속 금과 은을 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금과 은을 사라고. 지금 연중 최고치를 찍고 있고 난리가 났죠. 지금 어떤 사람은 뭐 8억 원어치 금을 샀다는 뭐 금값이 연일 최고치고요.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 왔어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융과 더 올라갑니다. 반등합니다. 트럼프가 일시적으로 얘기해서 하락을 했지만 더 올라갑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피서를 잘 보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되도록이시면 집에 에어컨 있고 있는 분들 피서 조금 비싼 돈 들여서 가지 마시고 그거 모아놨다 금이라도 사세요. 은이라도 좀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올 시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0년 만에 오는 기회입니다. 일생일대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저번에 방송에 보면 첫 발을 내딛었다고. 침체기에. 이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2002년이 들어오면 진짜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상당히 힘들구나, 어렵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느낄 거예요. 절실하게. 잘 참고 견디시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 제가 책을 권해드렸죠. 지금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리밸런스. 이 책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못 사신 분들은 사시고요. 꼭 보세요. 이거 계속
되니까요. 유튜브 방송에 아직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부동산이 뜰 때다, 경매가 뜰 때다, 상가를 잡아야 할 때다, 강남이 최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을 영원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책 보시고 이 책이 맞는지 틀린지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보고서 엄청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좀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죠? 이제부터 금리 인하를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경제가 좋아서?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에요. 여러분들 투자나 이런 건 좀 자제하시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을 보유하시고 음을 보유하세요. 그리고 그게 또 싫고 이것도 싫다 하시는 분은 현금을 보유하세요. 달러가 아닙니다, 절대. 달러 살 때가 아니에요. 엔화 살 때가 아니에요. 원화를 갖고 계시라고요. 되도록이면. 금과 은이 싫으신 분들은요. 제가 권하는 건 금과 은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싫다면 현금을 보유하시고요. 갭투자 절대 안 되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책을 한 권씩 권해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다시 보여드리지만 리밸런싱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렸죠. 오늘 시간에도 또 책을 권해드릴 거예요, 한 권을. 제가 본 책들을 한 것이 진짜 좋은 책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시간이 되시면 보세요. 책 봐서 나쁠 건 없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책은 읽으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거를 실용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권할 책은요, 이 책입니다. 땅의 문명. 땅의 문명입니다. 이 책은 28,000원 정도 되고요. 좀 책이 두꺼워요. 엄청 두껍습니다, 여러분들. 책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지금 땅에 관해서 문명의 발달을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땅이 어떻게 발전했고 문명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 우리나라에 관한 얘기도 약간 써 있고요. 하여간에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이. 세상의 흐름도 약간 적혀요. 로마 시대나 뭐 이런 앞에 나온 시대가 상당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책을 직접 사서 일단 사서 못 보실 것 같으면 놔두세요. 나중에 보셔도 되니까 천천히. 이상한 책들 많이 보지 마시고요, 요즘은. 옛날에 저도 그런 책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성공학 책들, 이러면 성공할 거다, 저러면 성공할 거다, 그런 책 보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 책 보실 때가 아니에요. 레버러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책들 보지 마세요. 그런 책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한일 무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가 돼서 이거를 돌파해야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성숙한 단계가 됩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에 가서 나오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성인으로. 그것처럼 우리나라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 보시고, 책 꼭 보시고요. 땅의 문명.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두 책을 권해드렸어요. 제가 책장사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책장사 아닙니다. 이분들하고 관련이 없어요, 저하고. 이거 고려대 명예교수 남영우 지음이라 써 있습니다. 남영우 씨한테 제가 뭐 받은 적도 없고요.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좋은 책, 좋은 것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것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지금 시대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뒤통수를 주지 마세요. 뒤통수를.
어? 일본이 우리나라 IMF 때 뒤통수 깐 것처럼 돈 있고 힘 있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시기장은. 지금 시대에는요. 응?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돈 있다고. 금 샀다, 은 샀다 얘기하면 하시면 안 돼요. 권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좋다고 하더라. 넌 어떠냐. 한번 사보는 것도. 하지만 내가 부자다. 금이 있다. 은이 있다. 돈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 누가 나를 뒤통수 칠지 모르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사기당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휴가 잘 보내시고요.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나가 돼서 빨리 이 돌파 구간을 넘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뭐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너무. 여러분들은 진짜 박수 치고 싶어요. 제가. 이런 적이 없습니다. 건국 이래. 동학혁명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박수 치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국민의 힘은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국력이 분열되면 안 돼요. 그런 조장하는 것도 신문도 있죠. 조중동.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것들은, 그것들 나름대로 이익겠죠. 그래서 그런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국력을 분할시키고, 나라의 힘을 빼고, 너미 나라 편 들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점점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점점 늘어날 거고요. 어려운 시기가 오면 누가 내 뒤통수를 칠지 몰라요. 절대 내 자산을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견디시고요. 이겨나가셔야 돼요. 2020년 내년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더 힘들어지고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점점 더 기회가 빨리 오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40년 만에 오는 기회라는 거. 그걸 꼭 잡고 가시길 원하고요.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여유가 있고 좀 있는 분들은 금이나 은을 좀 사세요. 여러분들이 사서 저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저는요 솔직히 이번에 오는 기회를 저 혼자만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잡기 원해요. 같이 잡고 한번 제대로 멋지게 사는 것도 좋잖아요. 한탕주의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건데요. 누가 말립니까? 이제 좀 있으면 블러드 코인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다 연결돼 있다는 거. 경제는 지금 정치에 휘말려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어쨌든 돌파해 나갈 거라는 거. 그것만 명심하십시오. 희망을 보고 가세요. 과거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힘들게 살았든 찌질러 살았든 내가 어렵게 살았든 내가 인기 없는 남자였든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이든 그건 과거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삶을 현재에 받아들이지 마세요. 미래를 보고요.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커지고 이 나라가 힘이 세지고 내 가정이 힘이 세집니다. 내가 돈이 많아지고요. 여러분들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모두가 부자 되길 원합니다. 이제 블러드 코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블러드 코인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3만 명이 채굴 중입니다. 여러분들 3만 명. 채굴자가 약간 늘었어요. 여러분들. 채굴자가. 그리고 채굴 기계는 지금 42,000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굴 기계는 거의 비슷한데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인 시장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600만원까지 찍었어요. 찍었다 트럼프 한마디 작살이 났죠. 1000만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반등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죠.
미중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코인 시장과 경제는 악화될 거라고. 점점 세계 시장은 힘들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코인 시장에 화랑장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내년엔 리브라도 이제 나오죠. 블러드 코인이 상장했다가 이제 취소했다가 다시 이제 자체 거래소를 연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실망도 하신 분도 많고 투자했다가 실패해 보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분들은 분할해서 사시라고 제발 좀 몰빵하지 마시고요. 분할해서 사고 좀 느긋하게 보시라고 9월까지는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또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9월까지는 보세요. 계속 불황장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화폐는 모든 화폐는 100년이 넘은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이제 막판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베네수엘라가 돈을 그렇게 열심히 찍다가 작살이 났어요. 여러분들 일본도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고요. 돈을 찍어내. 언젠간 일본은 작살납니다. 이 상태로 가면 그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100% 장담합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놓은 나라가 멀쩡한 나라가 없어요. 독일을 한번 보십시오. 영국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씩 개박살이 납니다. 아주 나라 국민들이.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작살이 난다는 거죠. 그때는 다시 말씀이지만 금과 은, 기초자산 플러스 코인 시장이 화랑장이 옵니다. 블러드 코인도 화랑장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아예 정지되고 없어지는 코인이면 진짜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지만 무료 코인이고 놔두면 뭐 채굴이 되지 않습니까? 이 더위에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자 한 판에 비트코인도 12,000코인 들어갔어요. 옛날에. 지금 돈은 얼마입니까? 지금 1200만원이에요. 코인 하나에. 비트코인이요. 그런 세상이 올 줄 모른다는 거죠. 세상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앞일을. 하지만 큰 그림은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조그만 거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를 왜 만들어서 왜 할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좋아하고 장점이 있고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송금이 돼요. 해외 송금이. 은행을 거치십시오. 수수료 내야죠. 거기다가 최소한 일주일 걸리죠. 해외 송금이. 규제가 너무 많고요.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는 여러분들 사람들 쓰게 되십니다. 아무리 막아도 씁니다. 지금 빚을 바라지 않아도 나중에 빚을 바라 한다는 거죠. 블러드 코인이 여러분들 점점 더 좋아지고 3D로 돼서 멋지게 되고 그리고 홍보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ATM기처럼 가서 쓸 수 있다면 가치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 개발진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세상이 열리면 지금의 가치보다 10배, 100배, 1000배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고요. 지금 뭐 리브라가 왜 주목을 받습니다. 왜 주목을 받고 왜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출렁 할 거예요. 첫째는 페이스북이고 엄청난 유저를 갖고 있죠. 보편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보급화가. 두 번째 뭐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엄청나다는 거죠. 비자 카드나 뭐 이런 엄청난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30개 정도의 회사들이 그거를 실용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카드처럼 쉽게 편하게.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여러분들이 막아도 올 거고요. 자율은행 차도 역시 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세상에 살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30년 전에 핸드폰을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하지만 삼성전자처럼 꿈을 꾸고 그걸 키우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성공의 길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당장에 블러드 코인을 보지 마시고 조금 멀리 보세요. 멀리 보시고 느긋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요. 느긋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모두도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 계속될 겁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모두 부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